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류가 있는 조선의 선비문화 특강 진행을 맡은 비혼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최재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복지관에서 이제 인문학 특강을 통해 유익한 지식도 얻고 마음의 여유와 힐링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오늘 특강 시작에 앞서 저희 방종현 스피커님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종현 스피커님은 대구예술상 수상하셨고 한국예술공로상 수상하셨고 달구벌 수필문학회 회장,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시니어메일 취재부장, 시민기자단 단장 등 다양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정현 스피커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풍류가 있는 조선의 선비문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현 스피커님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 우리 축구가 보시다시피 1대0으로 지나가 이탈한 2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선의 선비 문화에 대한 조선의 양반이 되게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풍류란 운치가 있고 또 멋스럽게 노는 게 단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풍류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음풍농원로풀이입니다. 바람을 읊조리고 농자를 잘 아시다시피 희롱할 농자를 달을 희롱한다. 시인 문백들은 달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달을 사랑하는 우리 시인들의 면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풍농어를 줄이면 풍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풍월을 읊는다. 풍월을 읊을 줄 알려는 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대로 풍월을 읊는다 하는 말이 바로 풍월이라는 시를 짓는 일, 이 일을 이제 풍월로도 풀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달 사랑하면은 바로 이태백 선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3대 문장가로 두보 선생, 이태백 선생, 소동파 선생 세 분을 잇어서 3대 문장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두보 선생은 시로서는 성인의 반열이라고 부른다 해서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태백은 시로서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시로서 망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세 분의 작품 세계를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 자, 두보 선생은 주로 서사시를 많이 썼습니다. 나라에 충성하자, 임금께 효도하자, 충성바치자, 이런 공적인 일을 가지고 많이 시를 썼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성인의 반열이다 해서 시성 이렇게 별표로 붙였습니다. 이분의 시가 우리 조선에도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펴내고 첫 번째 그 외국의 시를 번역한 작품이 바로 두보 선생의 시를 은혜했다, 시를 풀어냈다. 우리나라에도 이 두보 선생의 시를 이렇게 글로 활자로 발행을 해서 책을 만들고 그만큼 두보 선생은 중국뿐 아니라 아주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백 선생은 어떻습니까? 달사랑 아까 달사랑 말씀하셨는데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물산달아 이 말도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시로서는 신선의 경기다. 200두주 시 100편이라고 있습니다. 200에게 술한 말 먹이면 시를 100편이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불리워집니다. 소동파 선생의 이 적벽부라는 시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온 세계를 다 뒤져도 어떤 문장을 가지고도 소동파의 적벽부를 능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세 분의 그 시인들을 극찬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다른 사랑한 이태백 선생의 산중문답을 소개할까 합니다. 당연히 현종 임금 때의 문신이었죠. 궁중시인으로 근무를 했는데 현종 임금이 또한 시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중국의 궁정들은 말을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장대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죠?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데리고 같이 이제 중중을 뜨를거리면서 또 시를 좋아하니까 시를 주고받고 합니다. 중국말은 이 사성법의 법칙에 따라 끊어치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음악입니다. 중국말을 제대로 발음하면 그게 음악인데 제가 흉내를 내어보겠습니다. 산중원다 원리 허스 치비사 샤얼 부다 심주시에 타바 요수의 야우란시 페유 페지 페런지에 중국말로 발음하면은 저는 아직 본토 발음은 아닙니다만 방금 들었다시피 조금은 높낮이가 있고 재미가 있고 들어보면 아주 놀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양귀비랑 뜰을 거리다가 현종 임금이 시상이 떠오르니까 기분이 고조됩니다. 이태백을 불러라. 그래서 이태백을 불러러 갔죠. 하니까 궁중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풀어놓으니까 저작거리에 가서 술이 지금 떡이돼가지고 터져 있다고 합니다. 황제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댕강 날아갔을 겁니다. 황제 앞에서. 그러나 이분이 누굽니까? 시로서는 신선의 경기라 시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별칭 이분이 이적선입니다. 귀양갈 적자입니다. 신선선자 하늘나라에서 귀양온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이분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시제를 내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시는 줄줄 읊어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백이한테 술 한 말을 먹이면 술을 100편이나 시를 100편이나 생산해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무녀 하사 서벽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열자죠. 그대께 물론이 어찌 이런 공백한 산속에서 혼자 사시오 이를 물었겠죠. 소이부답의 심자하니로다. 소이부답의 심자하니로다. 내가 굳이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할 거 없이 그냥 빙그레 미소만 띄어서 답을 해도 상대가 알아듣겠거니 나의 마음이 한가하다. 도화꽃이 흘러서 물에 묘연이 떠가니 도화유수 묘연가니 별유 천지비인간이더라. 바로 이것이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 세상이라고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만 이 산중문답은 우리나라 학者선비들도 많이 알고 읽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이문답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김동필 그 총리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늘 잘 쓰는 상투어가 소이문답이요 그럽니다. 그 말에 대한 긍정도 보정도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자, 단사랑하면은 이태백 못지않게 저는 우리 송순 선생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관원과 대사관을 지낸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 고향은 나주 출신입니다. 전라도 나주인데
이분이 이제 보관장에서 퇴직을 물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정자 하나를 짓습니다. 이번에 호가 면앙입니다. 자기 호를 따서 정자를 지어서 노래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송순 선생의 우리 연도를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93년에 나서 1583년에 졸업했습니다. 빼기 하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언제? 600년 전에. 600년 전에 우리 한국 남자들 평균 수명이 거의 50을 못 넘겼다 그럽니다. 60을 넘기면 엄청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해줄 정도인데 90을 살았다는 상상도 못할 나이에요. 그렇죠? 지금 따져도 아마 150세 살았다 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을 분인데 이분의 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시도 이분의 시를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어렵게 저축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뜻이겠죠. 초가 3칸을 이제 지었습니다. 3칸이니까 그 중에 내가 한 칸을 쓰고 달한테 한 칸 주려고 그러면 이건 시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인 복객들은 다른 소재로 글을 많이 쓰고 다른 많이 살아갑니다. 이태리도 그렇지만 이분도 나도 한 칸 쓰고 3칸이니까 달한테 한 칸 준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청풍한테 한 칸을 맡겨두고 나니까 이 강사는 들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읊었습니다. 네, 이런 멋진 시는 소리내서 읽으면 더 뜻이 와 닿습니다.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보고 버리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시조도 여러분 나중에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좋으니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시정도 하나 또 암송에 두셨다가 무료할 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 자, 이번에 제가 백호 선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호가 백호지요. 이름은 임재입니다. 이분도 나중분입니다. 나중에 걸출한 인물이 많은가 봅니다. 이분이 살아온 연도를 보면은요. 자, 우선 1549년 전라도 나중 회진리에서 절도사 임진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절도사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도백과 같습니다. 도지사와 단 경찰을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집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좀 비교적 늦게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요. 자, 이분이 평안부사로 발령받게 됩니다. 평안부사. 그래서 평안감사보다는 아래쪽이죠. 평안부사를 발령받아서 임지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한양에서 이제 평양을 가려면 개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개성을 지나다가 문득 이 고을의 최고의 명리인 황진이가 안 살겠습니까? 개성에는. 그래서 천하호벌인 내가 황진이 좀 난 보여야 안 되겠느냐 하고 이제 이미 수습은 해봤으나 줄 거 없습니다. 이미 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그 무덤에라도 가서 내가 구원주가로 한 주 술 한잔 따라 놓고 구원주가로 한번 부르고 가겠다 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황진이 무덤 앞에 가서 청초가 우거진 고래 자는가 누웠는가 홍하는을 이루고 백벌만 묻혔느냐 잔잡아서 권할 게 없으니 그럼 슬퍼하노라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시입니다. 그죠? 시조인데 우리 한국의 시조는 섭줄로 이어집니다. 그죠? 초장, 중장, 종장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시조를 옛날 선비들은 장으로 얹어 가락을 부릅니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청초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산소 혼자 올라가다가도 함께 부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시도는 이제 석줄로 이루어지는데 조장, 종장, 종장 그래가지고 이 한시는 넉 줄로 문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절구라 그럽니다. 예, 7글자로 만들면 7은 절구요. 5글자면 5은 절구라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요. 이 임재 선생이 평안 감사하고 부입도 하기 전에 중간에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기생의 무덤에 가서 장을 올리고 건조가를 불렀습니다. 이 호사가들이 이거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조정에 막 투사가 진정산 날아갑니다. 세상에 관리라는 놈이 부임도 하기 전에 하찮은 기생 무덤에 가서 건조가나 부르고 이 될 일이냐? 이게 투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댕강 날아갑니다. 파지시켜버립니다. 그 기생 무덤에 노래 한 부르고 그만 그 좋은 각근이 떨어져버립니다. 벼슬길이 떨어지면 각근 떨어진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파랗고 신세가 됩니다. 하루는 수월을 간 모양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말을 타고 다니니까 한낮에는 안 가겠습니까? 수월 가서 주막에다가 이제 여정을 풀고 주모를 보니까 주모가 참 잘생겼습니다. 천하 호걸인 이 백골 선생이 이분도 얼마나 잘생기는지 여성분들이 보면 스스로 반할 정도로 흔한 장부에다가 인격도 좋고 글도 좋고 인물이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백골 선생이 슬쩍 수작을 벌립니다. 수작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숫자를 따라서 줄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를 따라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주고받는 게 수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술자리를 벌려가지고 청하다 보니까 좀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죠. 수작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원뜻은 술자를 주고받는 참 귀한 뜻입니다. 수작을 부르니까 낭군이 남편이 있는데 한양에 돈벌이 하러 갔답니다. 한번 가면 열흘쯤 있다 오는데 간지 한 사나흘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옳다거나 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백호 선생이
정호한테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수작을 벌리니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둘이가 즐기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와 버렸어. 중간에 그만. 그래서 와보니까 가관이거든요. 도끼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찢어 죽이죠. 그래서 이제 백호 선생이 얼른 눈치를 챕니다. 이 남편이구나, 돌아왔구나. 그 즉시 꿀 한 잔 빕니다. 내가 목숨을 살려달라 하진 않겠소. 내가 잘못돼서 내 죽을 죄를 졌다. 나도 선비인데 내 죽는 마당에 나도 그림을 한 줄 써놓고 가겠다. 좀 지필목을 좀 주시오 하니까 죽는 소원은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지필목을 주니까 이렇게 일필휘지. 자기하자만 취주래요. 자기하라면 지나면 간밤에 드시겠죠. 서울 장안이라는 겁니다. 술이 취해서 왔다. 내가 간밤에 술이 취해서 서울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도화 일지 난 만개더라. 도화꽃이 흐드러지게 아주 농염하게 예쁘게 피어 있더라. 그러니까 주모가 이쁘다는 그 뜻입니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구라 정수 번화지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속으로 도대체 어떤 놈이 됐겠죠? 이런 번화한 곳에다가 이런 이쁜 꽃을 심었느냐? 이제 힐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종작이 아주 죽여줍니다. 종잡이야 절잡이야 심은 놈이 잘못됐나 꺾은 놈이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 명장입니다. 자가장한 치비래요. 지난밤에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간밤에 내가 서울서 여기 왔는데 와보니까 도화일지 난만개더라. 도화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농염하게 피어있더라. 군화정서 번화지 도대체 누가 이런 이쁜 것을 이런 번한 것에다 심어놨느냐. 종잡이야 절잡이야 심은 놈이 잘못됐나 꺾은 놈이 그러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힐난을 합니다. 주모 신랑도 좀 글줄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 먹으려고 우리 마누라를 이런 내가 주먹 시킨 것도 내 잘못이 있다. 그래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용서해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황진이를 좀 소개합니다. 오늘 아주 그 풍류 얘기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황진이는 평생 동안에 6 남자와의 로맨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한 마을에 사는 총각입니다. 선비 유생인데 이 총각이 황진이를 매우 좋아했는데 이 짝사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황진이는 거두도 안 보니까. 그래서 쿵쿵 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상사병도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북만산천에 묻어주려고 상제를 꾸려서 이제 떠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노제를 지내잖아요. 상거리께 와가지고 노제를 지내고 이제 가려고 상급꾼들이 산에를 매서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런드런 말이 하필 있고 상거리가 황진이 집 담 넘어 거기 가봐요. 이 상급꾼들이 하는 말이 황진이 귀에 들어옵니다. 생때 같은 총각이 세상에 황진이가 한 번만 돌아봐줘도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가 듣고 어디 들은 풍물에 있었는지 치마를 벗어다가 담 넘어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가마에 상에 덮으니까 그제서야 일어서더랍니다. 그래서 북만상철로 거의 장례를 지냈고 그때부터 이제 황진이는 내가 한 남자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희생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또 정실 부인 출세는 아니죠. 이종의 황진사가 여종을 건드려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처신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남자는 이제 유석이에요. 두 번째 남자는 천전관을 지낸 이사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사품쯤 되는 벼슬아치인데
황진이를 보고 반합니다. 안 반하는 남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황진이한테 네 나하고 6년만 같이 살자. 기생신부는 꽃값이라 그래요. 화대라 그럽니다만 몸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비는 나라에 속하는 그런 기생은 관비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기생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년치에 해당되는 뭘 줬겠죠. 그래서 이제 황진이가 역제안합니다. 좋습니다. 3년은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살고 3년은 내가 당신 책임질게. 그래서 3년은 이사정 집에 들어가 살고 나와서 이제 3년을 뭐 주맙다고 했겠죠. 그래서 6년이 지난 딱 그날 끝나는 날 정확히 당신 마음대로 가시오. 나도 자유 몸이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계약 결혼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종친 이종숙입니다. 종친이라는 말은 임금하고 발끈 친척이 되는 사이.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말썽 부리지 말고 정사품에 해당되는 녹봉을 줄 테니까 그걸 먹고 말썽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종숙의 호가 벽계입니다. 풀을 벽자에 신의 벽자지요. 말 대구가 받으려면 물수가 들어가야 벽계수 좋은데 그냥 이번에 호는 벽계입니다. 수는 수자리. 다시 말하면 정사범의 직책을 말하겠죠. 이 종숙이 그러면 임금과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세종대왕 임금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사범에 대한 녹봉을 받고 살아갔는데 이때 유명한 시가 있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수의 간다는 말을 우리 고어체죠. 빨리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의하면 한번 푸른 바다에 이르려면 너는 다시 못 온다. 명월의 만공산하니 내 품에 쉬어가거라. 이런 뜻이겠죠. 이 노래를 월화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청산리 백개수를 시조창으로 부르는 진짜 백개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를 것보다는 더 멋집니다. 조금 끼워보세요. 수의감을 여기 켜봐. 이건 무라지입니다. 이분 목소리 안 들어보십시오. 일도 청해하면 시조는 풀었습니다. 해를 하이라고 발음합니다. 창하이 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요새입니다. 중간까지는 듣겠습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다섯 번째 남자는 성이 소씨입니다. 판서를 지낸 이름은 세양입니다. 소세양 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판서가 이제 벼슬길을 물리고 고향에 왔습니다. 평양에 왔는데, 개성에 왔는데 황진을 보고 역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소판서가 네 나하고 한 달만 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해당되는 말해서 꽃값을 줬겠죠. 둘이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달 살 날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늘 소판서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벌립니다. 술을 먹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나 내일부터 황진이랑 내가 한 달 좀 살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황진이랑 한 달 산다, 황진이랑 살겠다 하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얼마를 사는데 그러니까 딱 한 달만 살기로 했다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너는 그 가마 빠진다, 못 나온다, 남아있는 중천금이다. 딱 한 달만 살고 나오는데 한 달에 하루만 더 살아도 내가 남자 소리 안 들어도 좋다 이러거든요. 그런 굳은 결의를 다지는데 이제 한 달 살고 내일 헤어질 날입니다. 황진이가 술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시를 읊습니다. 봉별, 이별을 한다 이거겠죠. 소판서 세양, 소판서를 떠나보내 이 말 이별을 하면서 이 말이겠죠. 월화 오동지리요 달빛 아래 오동잎은 흩어지고 상중 야국황유를 쏟아 서리 맞은 들국가는 노랗게 피었구나. 누구 천일차가니 누박을 높아 하늘에 닿고 인치 주천장이 오가는 술자는 취하여 끝이 없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명조 상별 후에 내일 아침에 내가 님과 이별하고 나면은 천녀 벽파장이요 막 울어댑니다. 이 사무치는 이 물결처럼 내가 끝이 없는 이게 왜 하겠노 일성자 울어대니까 소판서가 내가 남자라는 소리 안 들어도 좋다. 열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남자들이 내 남자 소리 남자 아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그 황진이한테 꼴딱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족선사입니다. 파괴, 계율을 파괴한 스님이다. 스님 자리를 떠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황진이가 못이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입고 비를 흠뻑 맞습니다. 소나기를 맞는데 여기 상상해 보십시오. 못이 옷을 딱 달라붙잖아요. 완전히 딱 몸에 붙으니까 어떤 시드로 누드보다도 더 선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조선사가 있는 선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있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겠죠. 그는 누구냐 하니까 이제 황진이라는 기생입니다. 실도를 합니다. 내 길 가다가 비를 맞고 혼박 맞고 급해서 피해서 왔다 하니까 온갖 곁을 버리니까 지조선사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파괴를 시켰다. 마지막 화단 서경덕 선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황진이가 화담 선생에게 온갖 곁을 부리면서 말씀을 꺾어보려고 했으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황진이는 화담 선생에게 존경을 표하고 수발을 해주면서 제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 3절로 박연독보와 화담 선생과 황진이를 일러서 성도 3절로 나타내는 글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삿갓을 소개합니다. 오늘 뵐 사람 다 만나봅니다. 예. 김삿갓이 주요 천하를 하다가 백합잔치하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합잔치 날은 뭐 거림이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 회관 맞는 오늘 여인의 딸이 이름이 가렌인데 가렌 멋진 회관면에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아서 내가 또 선비니까 적시라고 써줄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가련 강포망이요. 그 바닷가에 있던 모양입니다. 아름답구나 강폭을 바라보니 명사 심리연이로다. 고운 모래사장이 심리를 이어줬구나. 그 많은 모래알을 주워다가 주워 수만큼 오늘 회관 맞는 분 오래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런 축복수가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련 아가씨가 볼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먹으시오. 방도 빈방만 하나 내주고 아주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열흘쯤 지나자 가련이 김사가람한테 몸을 허락합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무래도 처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소회를 이렇게 썼네요. 모신 내활하니 피와 타인이었다. 피와 타인. 빛이 다른 사람이 지나간 것 아니냐. 모신이라는 여성의 성기를 받았는데 그 깊은 곳을 들어갔더니 하도 넓어서 이거 넓어 보니까 저 빛이 다른 사람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련이가 이렇게 봤습니다. 개변 양류는 부르장류. 시냇가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우줄우줄 잘 크고 후원 확률 불봉탁이 올시다. 뒤뜰에 있는 누른 밤나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버릇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김창가 씨보다 가련 아가씨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박낙신 김작가 이 주제가가 있죠. 이 노래를 한번 오늘 특별히 우리 하모니카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 반주에 맞춰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멋지게 한번 가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할까요? 세상이 시평하고 표승도 되고 손을 잡는 집집마다 손을 잡는 집집마다 손을 잡고 고개절에 얼마나 때려 떠나간
오늘 특별히 우리 경북매일신문사 기자단들이 오늘 9분이 와 계십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서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삼가 씨 평생 동안을 전국을 주요 천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의외로 간단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과거 시험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양반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3대에 걸쳐가지고 표수를 해야 됩니다. 표수를 만약 못할 경우에는 과거에 생원이나 진사쯤은 따야 돼요. 양반이 도대체 뭐길래? 보십시오. 노비를 거느린다, 노비를. 노비한테 뭐 줍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월급 없습니다. 매겨지면 재워지면 끝입니다. 노비들이 많으면 다른 집 빌려줍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양반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 착취죠. 그 많은 땅에 월급 안 주고 세금 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농사 잘 지어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양반 자리를 보존하려면은 3대 걸쳐서 벼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여기 나옵니다만 전국에 처음 치는 시험을 초시라 그럽니다. 많이 뽑을 때는 1,400명, 통상 1,400명 뽑는데 또 많을 때는 적을 때는 또 700명도 뽑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걸쳐가지고 1,400명 안에 들어가도 대단한 거리입니다. 김씨면 여기 학교 가면 김초시, 박초시, 이초시 들어보셨죠? 초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1,400명 중에서 다시 복시라 그래, 다시 복자 시험 칠 시자죠. 중앙에서 한양에서 복시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200명을 뽑습니다. 200명. 100명에게는 생원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벼슬 이름만 명칭만 줍니다. 벼슬은 아닙니다. 진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줍니다. 그 대신에 양반 지위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명문대갓집 사람들은 자손들한테 내 양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한다?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내 자손이 적어도 생원이나 진사는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김삼갓 같은 그런 사람이 딱 필요합니다. 쪽식의 과외 선생이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영월에는 처자식, 김삼갓이 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붙여주고 우리 옛날에 여러분 사우디 근로 현장에 가서 일하고 돈을 고기에 붙여듯이 똑같은 짓입니다. 전국을 유람하면서 양반집 자제 쪽집게 과외해주고 돈을 받아서 대접 잘 받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김삼갓은 평생 동안을 큰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주유천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00명이 그러니까 100명에 뽑히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줍니다. 성균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에다 입학시켜줍니다. 거기서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어떤 공부? 과거 시험 보는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는 100%다 과거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선비가 이 과거 제도 때문에 참 병폐도 있습니다만 대신 나라를 이끌어갈 말하자면 브레인을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33명을 뽑습니다. 33명한테는 임금님 앞에서 보는 알선급제를 봅니다. 전시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 예를 들면 지금 감옥이 계속되는데 네가 감옥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내놔봐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양식이 지금 귀하다. 양식을 극대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두뇌다운 브레인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뽑히면 엄청난 국가의 동량제가 됩니다. 기능이 되죠. 그래서 33명에게는 3사람을 뽑습니다. 맨 처음에 3명을 뽑아가지고 제일 1등한 사람을
장원급제자라 해가지고 바로 종유풍배설을 줍니다. 골고루 줍니다. 대단하죠? 시험하면 딱 지면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등한 두 사람한테는 정칠품의 지위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명을 중에 3등까지 뽑아내고 이제 7명 남게 되겠죠. 그 7명한테는 정팔품을 주고 나머지 합격한 사람한테는 정구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과거 제도는 조선시대에 정말 이런 가난한 집 도련님들의 그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대단한 어떤 메리트가 되죠. 또 하나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장원급제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을 의사와 꽂고 한양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면육각 제피고 춤추고 노래하고 육아 행위를 시켜줍니다. 대단히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따라왔던 하인들은 사흘 동안 있다 있지 않고 얼른 고향에 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특히 우리 영남 지방 사람들은 문경 세제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문경이라는 말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문희경사, 상스러운 소식을,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다. 문희경사, 문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이 선비 과거 제도는 참으로 필요했고 또한 폐단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익을 끼친 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 5명의 정승을 지낸 5 배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술만 먹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으니까 시회를 한번 해보자. 시회를 어떤 시회냐? 9자 시회입니다. 9글자를 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성자를 넣어가지고 시를 지어라. 소리성자. 끝 글자가 반드시 소리성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성, 나는 이런 소리가 제일 좋더라 이 뜻이겠죠. 송강 정철 선생 대감, 일송 신미수 대감, 서해 유성룡 대감, 월사 이정구 대감, 백사 이항복 대감, 이 5 대감이 9자 시를 가지고 주는데 송강 정철 선생은 청소나물에 누두 아름성요 그럽니다. 맑은 밤 밝은 달빛이 누가 위를 비추는데 달빛을 가지고 지나가는 구름 소리가 나는 제일 좋더라 그럽니다. 이 정철 선생은 구름 소리를 최고로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일송 심의수 대감은 만산 홍례의 풍전 원서성이요 원산 가득 붉은 단풍이 피어있고 원산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앞으로 스치고 휙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나는 제일 좋더라 그런 겁니다. 자, 서해 유성룡 선생은 효창 수여의 소조 주적성이요 새벽에 잠이 깨버렸어. 잠이 깼는데 작은 방에서 술독이 있는데 술독에서 술이 있는 소리가 뽀록뽀록뽀록 나는 술 있는 소리가 제일 좋더라. 이게 아마 서해 유성룡 선생은 술꾼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자 월사 이정구 대감은 산간 초당의 제자 영시성이요 산간 초당 마을에 우리 자제들이 이제 긁는 소리가 나는 제일 좋더라. 자, 그리고 이제 백사 이항복 대감은 동방 양초의 가인 해군생이요 동방 화촉이라는 말이 있지요. 신랑 신부가 자는 밤은 이양 좋은 밤소자죠. 좋은 밤에 가인들의 해군성 치막근 푸는 소리가 나는 제일 좋더라. 다른 시험처럼 밝고 있는데 백사 이항복 선생은 달빛은 들어오고 밤은 고요한데 여인이 치마끈 푸는 소리가 나는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5 대감들이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이 최고 잘 지었다 박수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를 우리 서정 선생이 10군데를 두고 대구 시령을 노래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치는 율시로 담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1경을 금호범주, 금호강의 뱃놀이 하는 모양을 1번으로 뽑았고, 두 번째는 이왕조어입니다. 건들바위 앞에서 낚시하는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건들바위가 앞에는 뭐 진행길이 뭐 없습니다. 소도 없고, 옛날에는 신정강이 미군 부대로 들어와가지고 건들바위 앞에 큰 소를 이루었다 합니다. 거기서 낚시하는 즐거움을 상상해도 안 즐겁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1중학교에 옛날 그 거북산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등선인데 거기에 봄구름이 좋고 경상감령공원 안에 있었던 금항루의 밝은 달이 좋고 성당못은 남소라 했습니다. 거기 연꽃이 그 당시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컸겠죠. 지금은 메워가지고 주장을 쓰는데 동화심성, 동화사의 중을 찾는 모양 노원송객이라는 이 뭐냐면요, 노원동에다가 객사를 지어놓고 이제 서울이나 어디서 이제 외지에서 일가친지를 찾으러 왔잖아요. 왔다. 그러면 한전을 잘 놀다가 가는 길에 또 술과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배웅하러 여기 옵니다. 여기 앉아서 마지막 술잔 나누고 하는 거, 배웅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원 송객이라고 했고, 노원동에 있는 객을 보내는 객사. 그 다음에 팔공산에 쌓인 눈이 좋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친산 낙조라 했습니다. 오봉산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봉산 아시죠? 특히 겨울까지 저녁에 해가 진 무렵이 되면 오봉산에 다섯 봉우리를 스쳐 달빛이 해가 니어니 넘어가면서 붉게 물드는 모양이 그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했고, 자 이건 제가 호가 문강입니다. 제가 치는 율시로 대구 수성못에도 8가지에 둘러볼 만한 곳이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어봤네요. 시간상 넘어가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경은 지정보도입니다. 수성못에 있는 바로 이 외로운 섬. 그 다음에 2경은 거북 오리배 형상을 한 뱃놀이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액자가 이 벚꽃액자죠. 봄에 벚꽃이 필 때 수성못에 많은 물이 찼고 그 모양이 좋다. 그 다음에 야경 분수가 특히 여기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리지물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수필가를 했습니다. 열리지에 대한 글을 한 편 쓰려고 볼돌이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뜻밖의 제 눈앞에 열리지가 나타납니다. 수성못에. 그 사람이 핀번이 많은 곳에 열리지가 별로 잘 없거든요. 사람이 아주 뜸한 곳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사진을 여기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어 있습니다. 두 나무가 하나가 비어 있는데, 이게 매일신문에 기재되자 매일신문사 대구 시청 공원과장이 그 신문을 보고 이 작품을 글을 쓰고 있는 분이 누님이가 본데 글을 한 편 지어 보내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지금도 수선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두 번째 오리 꽃장 앞에 큰 길에 써 있습니다. 사랑나무 열리지라 제 이름까지 박혀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실 길이 있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간시건도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넉자로 한문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만들어가지고 난간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얘가 큰 배가 있었거든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공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를 이제 난간 위험하니까 난간을 둘러놨는데 여기에 열쇠꾸러미가 엄청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재미난 글도 많아요.
군에 갔다 올 동안에 공무실 거꾸로 쉬지 말기 바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중남녀들의 유희장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사랑 맹세를 하고 그 쇠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못 찾으니까 우리 사랑은 오래가는 안 깨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8격, 7격으로 상화 12를 들었습니다. 이 상화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상화 선생의 빼앗긴 들에도 봉헌 오는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감방 자정이 넘어 내리던 모은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그리 좋다 가뿐하다 하는 식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 글이 수성못 그 안에 들판에 지금 먹자 골목입니다만 서선 들판이었습니다. 농사지는 농경지인데 보리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마치 여인이 머리를 빗은 듯 그 모양을 보고 시를 지었다. 그래서 상화 선생의 시 빼앗긴 들여다 보는가 시 작품이 바로 수성못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기 시원하고요. 여기 이제 200년 된 버드나무 왕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 앞에서 그 12까지는 한 30m 바로 많이 보입니다. 여기 200살 살았고 상화 선생은 한 100년쯤 살다 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이 버드나무가 상화 선생을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를 왕양 노수 묵은 수라 붙였습니다. 예. 수양 양부들이 말없이 지키고 서 있구나 이렇게 매부를 짓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17년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9년쯤 되네요. 9년 전 마침 그 복지 한마당 잔치를 벌였는데 그 상화 선생 시비가 있는 거기를 상화동산이라 부릅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다가 많은 분이 모셨는데 초등학교 대표, 그 다음에 대학생 대표, 그 다음에 일반인 대표,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 대표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스피치를 하랍니다. 복귀에 대한 뭐 얘기를 쓰라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노인 대표로 9년 전에도 제가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갔는데 노인의 지혜를 빌리자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TBC 방송국 아나운서가 3회를 봤는데 선생님 잠깐 봅시다. 다시 내가 내려가면 나를 불러 올려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왜 또 3회 말은 또 안 듣고 내려가면 또 거만하다 하잖아요. 올라가니 가는 말이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밑에 프로필이 나오겠죠. 아나운서 보기에 문인 몇 개 있으니까 문인이신데 우리 넉자 시 노래 한번 합시다. 이 나와요. 그럼 뭘 뜻이고 했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희망수성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내가 문을 내줄 테니까 한번 지어보쇼. 여보 세상에 아무리 글을 잘 써도요 갑자기 그러면 못 씁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뒤도 보라기 전에 이 친구가 사회자 그 아나운서가 힘이 그래요. 냈다고 하면 희망을 가집시다. 그랬거든요. 좋다. 그러게요. 망설이지 맙시다 했거든요. 근데 박수가 나옵니다, 이제. 이 망자가 나오는 순간 망했다 싶었는데 우연찮게 잘 맞췄어요. 수가 나오기를 수성으로 오십시오. 간단하게 했습니다. 성공합니다 했더니 막 박수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임기응변이지만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우리 가요를 가지고 노래 짓기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풍류회라는 모임인데 매월 우리가 우리 옛 가요 하나를 선정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나그네 서름을 가지고 각자 11명이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시를 지어보라. 그러니까 글자수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나그네 서름을 그 독에 맞춰가지고 11명이 각자 시를 지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그리는 것을 망향가로 짓기도 하고 11명이 각각 다른 내용의 시를 지어. 이것은 제가 방종현의 나그네 서름을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 노래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그네 서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낙동강 강나루에 노젓는 사궁아 유장한 세월이야 몇몇 해들까 굽이 헤어보니 아득히 멀낸다. 오늘도 무심하게 흘러만 가네.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가요. 자, 이사람 같이 합시다. 해당아 밖에 빌. 두 수업 시간을 보니까 약속된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제 강의는 매주 격주로 금요일마다 6회가 이어집니다. 네. 다음번에는 우리 국토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뵙겠습니다. 빠지지 많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